2026년 초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은 중동 정세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의 부재가 아니라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이란 이슬람 공화국 권력 구조의 중심축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테헤란 내부에서는 권력 승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됐고, 혁명 수비대와 성직자 집단, 정치 세력 간의 미묘한 균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이 구축해온 저항의 축 네트워크,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지의 친이란 세력 역시 향후 결속력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국제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가는 급등했고 중동발 리스크는 다시 글로벌 경제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적 긴장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전이 시작된 이후 일부 민간 시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국제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군사 목표물뿐 아니라 도시 인프라와 교육시설까지 위험에 노출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피해가 늘어날수록 국제 여론은 악화되고 있으며 유엔과 인권단체의 조사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국들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전과 여론전도 동시에 전개되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영상과 자료를 빠르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과 드론 촬영 영상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전장의 모습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진위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군사 충돌을 넘어 이미지와 서사의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피해 문제는 향후 외교적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주둔 국가들을 향해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한 보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번 공격은 단발성이 아니라 물량 공세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요르단 등지, 공항과 항만, 군기지, 고층 건물 밀집 지역이 공격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백 기의 무인기가 탐지 요격되었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는 혼합 공격 전술도 사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도 로켓 공격이 이어지며 건물 파손과 사상자 발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선은 군사기지를 넘어 도심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자국 방공망의 취약 지점을 점검하며 추가적인 패트리어 사드급 요격 체계 도입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군사 지원 확대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방어망이 반복적으로 뚫리는 장면이 노출될 경우 해당 국가의 안보 신뢰도와 투자 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UAE, 두바이와 쿠웨이트 시티 등에서도 요격 과정 중 발생한 잔해 낙하와 폭발로 시설 피해가 보고되었습니다. 두바이에서는 고층 건물 인근 화재로 일시 통제가 이뤄졌고 쿠웨이트에서는 공항 인근 낙하물로 항공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글로벌 금융 물류 에너지 거래의 핵심 허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은 단순한 군사 보복을 넘어 세계 경제의 취약 지점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공격 직후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일부 항공 노선이 우회 취소되며 물류 차질 우려도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두바이 항만과 공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환적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 단기간의 운영 차질만으로도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과 선박 우회 운항이 현실화될 경우 운송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불안을 넘어 세계 소비자 물가와 기업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평가됩니다. 두바이와 쿠웨이트에는 다수의 한국 교민과 기업 주재원이 체류 중입니다. 현지 공관은 외출 자제와 군사시설 접근 금지, 비상 연락망 점검 등을 안내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한국 교민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항공 노선 축소와 지연으로 인해 일시 귀국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를 우선 귀국시킬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 체계를 가동 중이며 상황 악화 시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전세기 투입이나 인접 국가를 통한 우회 철수 계획도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한인회와 기업들도 자체 비상 매뉴얼을 점검하며 재택근무 전환, 근무시간 조정 등 선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민사회는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긴장 속 일상 유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가장 주목되는 지점은 드론전의 본격화입니다. 이란은 소형 저가 드론을 대량 생산해 반복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공망을 소모시키고 있습니다. 값 비싼 요격 미사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인기를 막아야 하는 비대칭 소모전 구조는 방어 측에 큰 부담을 안깁니다. 단발 위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공항, 항만, 정유시설, 발전소 등 핵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위협할 경우 경제적, 심리적 압박은 누적됩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동시에 투입해 방공망을 포화시키는 전술은 전쟁의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몇 주가 확전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공격 강도와 빈도가 유지된다면 방어 체계의 피로도는 빠르게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외교 채널이 복원되어 제한적 휴전이나 비공식 합의가 도출될 경우 드론 공세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군사기술의 발전이 곧바로 전략적 우위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정치적 계산과 국제 여론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국면입니다. 걸프 지역의 긴장 고조는 곧바로 에너지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될 경우 원유 공급 차질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세계 증시는 지정학적 뉴스에 따라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는 신흥국 통화 가치에도 부담을 주고 있으며 달러 강세 흐름이 재차 강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비축유 방출이나 대체 공급선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글로벌 경기 흐름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란 체제의 향방과 중동 세력 균형, 그리고 글로벌 경제 질서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앞으로 이란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첫째, 강경 노선이 공고화되며 대외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군사적 긴장과 유가 불안을 장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제한적 개혁과 외교 재개를 통해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을 모색하게 된다면 이는 중동 안정의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부 권력 투쟁이 장기화되며 이란의 대외 영향력이 약화된다면 이 경우 중동 내 새로운 세력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중동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거대한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이미 세계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점입니다. 군사적 충돌이 지속될수록 민간인의 고통은 커지고 국가 재정은 소모되며 국제사회의 불신은 깊어집니다. 에너지 가격과 물가 상승은 결국 세계 시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총성이 못지않는 한 불확실성은 투자와 교역, 일상의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하게 됩니다. 이란의 다음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남기게 될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보복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고 확전을 막으려는 냉정한 판단과 외교적 해법일지도 모릅니다. 갈등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중동은 물론 세계 경제 역시 장기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력 충돌이 멈추고 대화와 협상의 장이 복원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